오늘이 8월 14일이네요. 제가 날짜 감각이 너무 없다 보니까 날짜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일기 같기도 하네요. 일기로 쓸 생각은 아니지만 오늘은 지금 시간이 밤 11시 반이에요. 달이 엄청 밝습니다. 전등처럼 엄청 밝게 반짝이고 있어요. 오늘은 주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고행? 혹은 실현? 이걸 무엇라 칭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주제는 믿음이었죠. 인정. 그런 것들. 이 세상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공존, 화합,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공존과 화합이 잘 되진 않지만 세상에 우리 혼자만 있으면은 우리 중에 누군가 딱 한 명만 남아있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으면 세상이 재밌을까요? 생명체가 나밖에 없다면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음식은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평생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재밌을까요? 어때요? 저는 벌써 생각해도 지루한데요. 재밌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공감이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랑 그거를 굳이 대화로 나누지 않아도 마음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TV에서 나오는 콘텐츠를 보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린 어쩔 수 없이 이 공존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공존해야 되는 것을. 하지만 이 공존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합이 필요하잖아요. 공존이 잘 되려면 화합이 필요하고 이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존이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공존과 화합은 한 세트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둘 중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짝꿍이자 쌍둥이 같은 공존과 화합이죠. 공존과 화합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늘 어느 곳에 멈출 때마다 실패를 인지합니다. 당신은 실패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당신에게 실패란 무엇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게는 실패가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저의 말은 늘 저의 주관적이고 저의 세계관일 뿐이니까요. 지금 당신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롯이 정답이 될 수 없고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영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계속 들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에서 영감을 받을 뿐 저와 꼭 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저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이어서 이 길로 가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경험했던 그 과정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깨달음에도 쾌락이 있다라고 하죠. 저 역시도 그러한 쾌락을 쫓고 있다 보니 많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삶은 하나의 고행이자 수행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존과 화합을 추구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니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이곳에 살아있을 때 영화를 보더라도 누군가와 같이 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재밌고 소통을 해야지 즐겁고 그렇잖아요. 게임을 하더라도 누군가랑 같이 해야 재밌고 무언가 즐길 수 있는 것, 재밌는 것들은 함께 하면 더 즐겁고 재밌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요구되는 그러한 재화들, 이 물질적 어떠한 가치들, 이런 것들, 이 벽이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또한 인간관계 역시 장벽이 너무 높죠.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죠. 그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죠. 자, 지금부터는 이것에 대한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제가 일상에서 겪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깨달음으로 향하는 태도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루어 볼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프라이빗한 도사님의 어떤 속 얘기들을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세요. 하십시오. 이용할 수도 있죠. 대응할 자신이 있어서 언제든지 들어와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대응은 제가 나서지 않아도
그 상대가 적대자를 만날 운명이면 만나겠죠.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고, 제가 누군가한테 미운 감정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처리되겠죠. 물론 제가 그날따라 유독 감정적이면 대응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재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역시도 흐름의 일부분일 뿐이고, 어차피 제가 이러한 것들을 오픈을 하든 하지 않든 제게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와의 관계에서 자주 매우 상습적으로 분쟁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요, 그것을 유발했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대 역시도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상대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분쟁이 되면요, 계속 상대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분쟁이 귀찮거든요. 너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어차피 말을 제가 더 잘합니다. 보통은요. 그리고 굳이 상대를 상처 입히고자 하면은 뭐든 자신 있습니다. 그런 거 아세요? 눈앞에 당장 뭐든 가질 수 있으면, 뭐든 당장 할 수 있으면, 그걸 너무 많이 해봤으면 이제는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 쾌락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욕구, 쾌락 이런 것들은. 하지만 저한테 그것이 쾌락이 되진 않았거든요. 누군가의 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저한테 쾌락이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것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승리한 이후에 그 사람이 상처받아서 막 앞에서는 이제 이게 이야기로 지니까 뒤에서 이제 제 욕을 해가지고 제 소문을 안 좋게 만들고 다니는 그러한 귀찮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그러면 또 상대를 해줘야 되죠. 또 이제 법정 처리를 해서 이제는 뭐 명예훼손 모욕죄로 또 고소를 해야 되고 일이 자꾸 많아지죠. 근데 제가 또 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을 받는 타입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까지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간 사례가 꽤 여러 번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술 취한 취객한테 뜬금없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경찰서에 갔던 게 3-4번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그거를 합의금으로 처리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3번은 이제 다 그냥 처벌해주세요로 했어요. 합의 전화가 오든 어쩌든 다 필요 없다고 그냥 반드시 처벌해주세요. 한 번은 이제 합의를 받던 적이 있어요. 심지어 그때는 제가 경제적으로 가장 풍족할 때였죠. 상대가 당시에 합의를 너무나 원하는 그게 강했고, 제가 생각이 없음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거를 원해했고 그랬기 때문에 한번 합의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뭐 합의금에 그렇게 큰 액수를 받진 않았으니까요. 여하간에 그런 분쟁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실제로 그런 분쟁 이후에 저한테 남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럼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그 합의금 같은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얘기 듣고 보니까 그 합의금 사례가 그렇게 뭐 크지도 않는다는 것처럼 얘기 들었거든요. 한 분한테 그냥 얘기를 들었던 거라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거나 돈은 우리가 법니다. 우리가 벌죠. 근데 이 돈을 버는 우리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은 그게 사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합의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거위 맞나? 여하간에 황금알을 낳는 이 거위의 배를 갈라서 꺼낸 황금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내가 죄를 받은 사람이 죄값을 받았다로 끝냈을 때 저는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의 배가 온전히 갈라지지 않은 형태라고 오히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상대와의 분쟁에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배가 갈라진 상태, 그리고 저는 그 배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그 금융치료보다는 앞으로는 내 배가 갈라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쟤는 문제 생기면 절대 합의 안 해주고 어떻게든 이렇게 처리해버린다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돈보다 중요한 것, 당신 그 자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이죠. 돈을 당신이 벌잖아요. 근데 그러한 문제를 금융치료라는 말이 있어서 그 돈을 받아서 정말 괜찮을까요? 큰 상처를 받고 그렇게 당했는데 맞아서 돈 버는 직업, 이것도 정말 이게 정말 체질이고 맷집이 엄청 좋다면은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가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참기 어려웠고 많이 억울했거든요. 여간에 저는 이제 그럼 분쟁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서 분쟁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잃을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쟁을 정말 너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쟁 대상이 되는 것도 솔직히 많이 억울하고 답답한 면도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믿질 않으니. 봐요. 저 유튜브로 제 얼굴을 깠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너무나 흔해가지고 어딜 가도 보이는 얼굴이면은 차라리 쟤 걔 맞나 아닌가? 뭐 이런 느낌으로 어디 가서 누가 못 알아볼 것 같으면은 제 얼굴 까놓고 뭐 그냥 한번 이제 한탕 해먹고 뭐 어떻게 나중에 딴 데 가서 조용히 아닌 척 하면서 살면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튑니다. 어딜 가나 되게 튀어요. 직업도 튀고요, 하는 짓도 튀고요, 말하는 것도 튀고요. 다 튀어요. 그냥 누가 봐도 제가 접니다. 제 친구들도 다들 어디서 뭔가 조금 화려하고 튀는 게 있으면은 쟤 걔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한대요. 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가장 희한한 애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러한 제가 스스로
쾌락과는 멀고, 뭐 술, 담배, 뭐 유흥, 이런 것들 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얼굴 까놓고 공표를 해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이 사회에서 제가 이런 욕구 관련된 저의 어떤 이기심 관련된 활동을 하면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겠죠? 자칫 잘못하면은 큰 원망을 사서 죽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죽는 게 두렵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당신의 기준에서 혹은 저를 이제 미워하고자 하는 뭐 괜히 그냥 존재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으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해보고 의심을 해보면서 저를 미워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게 혹시라도 당신이라면 제가 도대체 당신한테 무슨 피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남성성 관련된 뭐 그러한 이야기로 제가 잠깐 저희 뭐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약간의 분쟁도 있었어요. 저는 같은 남성분들한테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굳이 상대를 깔아 뭉개고 누르고 싶지 않거든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그럴 수 있죠. 존중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생각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좀 괜찮은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칭찬을 해요. 멋지십니다. 그런 마인드는 되게 배워야겠습니다. 근데 음, 근데 왜 제가 뭐 제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뭘 할 때마다 자꾸 제가 잘못되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자꾸 조롱하려고 하거나 모욕하려고 하거나 저를 틀렸다라고 하거나 저를 이렇게 판단하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1대1로 있을 때 되게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내가 너보다 낫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여성분들한테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에요. 심지어 여성분들은 너가 나보다 예쁘다라는 말을 더 많이 했어요. 꼭 저한테서 어떤 문제를 찾으려고 해요. 뭐가 작니? 아니면은 뭐 게이일 거니? 아니면 절해 놓고 뭐 뒤에서 저럴 거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나아지나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이게 남성성에서 원래 이 경쟁 의식이 있고, 내가 이제, 남성성이라는 건 내 가정을 지켜야 되는 어떠한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본능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생물학적인 암컷에게 내가 조금 더 수컷으로서, 어, 더 큰 자극제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주로는 관성이니까 더 강한 자극이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은 또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음을 증명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면 더 나은 것인가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제가 경쟁 상대가 맞나요? 제가 경쟁 상대가 맞습니까?
저 이게 되게 궁금해요. 아니, 제가 게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자와의 만남을 추구합니까? 유흥을 해요? 뭐 술을 마셔요? 담배를 피워요? 아니면 사람들이랑 뭐 놀러 다녀요? 그 이성분들이 저랑 뭔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 한들 어, 뭐 저를 깎아내렸을 때나 뭐 저를 비난했을 때나 그렇게 하면은 그 저를 마음에 들어 했던 사람이 당신한테 가나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가겠죠?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해서 자신의 이제 위치나 입지가 지켜지거나 상승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욕하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그 사람이 막 뭐 게임처럼 죽어가지고 재화를 떨어뜨려서 내가 그걸 가서 줍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권위나 어떤 그 사람이 닦아왔던 이제 이성들한테 어필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내가 주워서 막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그걸 떨어뜨려서 드랍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본능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본능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남성성으로서 증명을 해야 이 이성한테 더욱 권위 있고 요즘 말로 알파메일 그런 걸로 어필을 할 수 있다라고 쳐도 그것을 행하는 방식이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잃을 것밖에 없는. 아, 저 사람은 타인을 비난하는구나. 그러면 나를 비난할 수도 있겠네? 난 비난받고 싶지 않아. 하고 안 가겠죠? 물론 비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같이 비난하자 하면서. 우리는 같이 비난하는 커플이 될 거야. 그렇다면 뭐 잘하시고 계시는 걸지도. 근데 여하간에 저는 이제 그런 분들과 뭔가 어, 대화를 좀 나누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너무 많이 귀찮거든요. 꼭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도 뭐 그 남성성 때문이 아니다라고 한들 어쨌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 사람 말이 맞다고 말을 해주고 끝냅니다. 근데도 계속 쫓아와서 이거를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저는 집착으로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문제들. 저는 늘 정말 피하고 싶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뭐 의자왕이 될 것 같나요? 그럼 우리나라 그 남자 아이돌분들, 남자 배우분들, 뭐 남자 모델분들 이런 그 여성 팬 많은 그분들, 뭐 그분들 다 의자왕으로 살아요? 그분들 욕한다고 내가 그분들처럼 됩니까? 당신이 만날 여자는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뺏기지 않아요. 당신이 만날 여자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저와 함께할 여자가 정해져 있고 언젠가 제가 염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그 여성분과 세상과 단절된 채 유유자적하며 꽁냥꽁냥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고 싶고요. 한 사람만 그냥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멀티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까놓은 사람은 바람 피면 큰일 나잖아요. 어차피 저는 당신의 어떤 이성의 기회를 뭔가 강탈해 나가거나 당신에게 피해 줄 사람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상대 남성들이 그래요. 경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 주관이에요. 이건 모두 다 제 생각입니다. 여하간 이것은 남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죠. 시기 질투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로 상대를 비난하는 데에는 다 비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상대가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증명하고 났을 때 당신에게 무엇이 남나요? 하지만 반대로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욕하고 이렇게 하기보다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화합을 하려고 했을 때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가 펼쳐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먼저 제가 우선시해야 될 거는요. 세상에서 저의 역할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조화와 화합, 중용을 위해서 알려주는 확성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역할은 딱 확성기입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 전하는 사람, 전달자. 딱 그거예요. 격상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죠. 누군가 격상하지 말라, 치켜 세우지 말라, 추앙하지 말라. 그것이 저일지라도 하지 말아달라. 우리 채팅방 보이스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는 제가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채팅방 관리 이런 것도 생각을 해가지고 채팅방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어디 무리에 껴가지고 뭔가를 할 때마다 다른 분들이 감사하게도 저한테 공감해 주시고 저랑 소통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하지만 과거에 이런 보이스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전했던 내용들을 또다시 다루게 될 텐데요. 격상이죠. 저는요, 누군가 저를 윗사람으로 치켜 세워주면요, 솔직히 너무 불안합니다. 내가 윗사람으로서 지금 얻을 게 없는데, 또 어떤 누군가가 나를 또 모함하려 들고, 분쟁을 조성할까봐 불안해요. 굳이 따지고 보면 불안하다는 거죠. 물론 평소에는 별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하면은, 근데 그게 저를 조금 막 옹호하는 느낌이 들면 바로 이제 꼬투리 잡아버립니다. 실제로 격상을 해도 그래요. 대단하세요. 존경합니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늘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렇게 태어난 것이고
존경과 뭐 대단함의 가치는 다 상대적인 것인데 저는 그냥 팔자대로 살았을 뿐이라 저 스스로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제 팔자로 태어났어도 당신은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럴 뿐입니다. 역할일 뿐입니다. 당신 역시도 당신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존경받고 대단하게 그렇게 이야기 드릴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저는 격상하고 저를 이제 존경하고 추앙하는 듯한 그러한 내용을 사람들 많은 데서 혹은 이런 좀 오픈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저도 이제 존경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추앙하고 싶었었던 수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준 같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위아래가 어딨냐 이러고 사는데 저도 이제 부족했던 시절에 그렇게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제 주관이에요. 위아래를 나눈다 하여 무조건 부족한 것은 아닌데 저에게 저는 위아래를 나눌 때 저 스스로를 부족하다라고 판단했을 뿐이니까요. 너무 불편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세상에선 그래요. 여하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공감은 되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결국에는 추앙받고 존경받고 했을 때 그게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면요, 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제가 물어뜯깁니다. 내가 자기보다 위에 있다라고 느껴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이야기는 표현을 꼭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1대1로 저랑 단 둘이 있을 때라든지 1대1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픈된 공간에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권위가 생기길 바라진 않거든요. 윗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윗사람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안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1대1로 마음으로 이미 추앙을 해버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한 거.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부탁이 아니라 협박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곤란하거나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칭찬을 할 수 있죠. 저를 칭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사람 자체를 완전히 이제 높여버리는 뭐 격상하는 그러한 것들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시거나 뭐 1대1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너무 영광스럽죠. 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뒷이야기는요, 이제 이 멤버십을 통해서 계속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전달사항이고요. 제 확성기로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좀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에서 이야기를 할 것들은요, 정말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 수행을 하실 분들 있죠. 여기는 조금 이제 감정적인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저는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누구보다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그 감정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깊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이것을 비워내고 버려내서 제게 이 감정이 제 삶에서 정말 조금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뭐 어떻게 이야기하든 저는 그래요. 가장 조금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굳이 언젠가는 다 비워내서 제어가 되어 있을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목표하는 지성체로 가기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 감정을 다 제어해낼 것이고 비워낼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감정을 통제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수행의 일환으로 가져가는 저의 그런 마인드셋이나 어떤 일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프라이빗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감정도 다 오픈되다 보니 멤버십을 통해서 공개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존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멤버십 통해서 이야기할게요. 네, 오늘도 구룡도사의 라디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